어디서 내 딸 간을 넘봐. 이 미친 여편네야. 네가 그러고도 은호 친엄마야?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20년 전 일 다 기억났어. 은호는 친엄마가 직접 고아원에 버린 아이였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딸 자식 필요 없다고 버릴 땐 언제고. 아들 살릴 간이 필요해지니 이제야 찾아와. 내 딸 간 절대 못 줘. 썩 꺼져. 오늘은 간이식을 노린 음모를 알아챈 이지혁의 도움으로 고성희의 진짜 정체가 탄로나게 되고 결국 정순이가 나서 간이식이 무산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분이 은호 친모라고. 이지혁은 드디어 은호를 찾아온 친모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더욱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는 성재네 새어머니인데 저분이 은호 친엄마였다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이지혁은 고성희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어린 시절 상처와 불우한 기억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지혁이 박성재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박성재는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정을 이지혁의 가족들에게 붙이며 늘 그 화목함을 부러워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었죠. 새어머니 고성희는 아주 싸늘한 사람이었기에 티끌 하나 없이 사람이 어떻게 10수년이 넘도록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 소름이 끼친다고 말이죠. 고성희는 자신의 재혼한 남편인 박성재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박성재에게 상처 주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뻔히 박성재가 학교 폭력으로 신발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가 알도록 더욱 비싼 운동화를 신고 가라고 강요하기도 했었죠. 고성희는 늘 박성재의 불행을 바랬습니다. 박성재가 모자란 놈이 되어야만 고성희의 친아들이 후계자 자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고성희에 대해 들어온 것을 전부 떠올린 이지혁은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고성희가 재혼하며 남자아이를 한 명 데려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지은호의 쌍둥이 남매였을 줄이야. 손님에서 친엄마라는 비밀이 밝혀지고 곧장 간이식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의 이지혁은 이건 우연이 아닐 거라며 지은호에게 의심을 하라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고성희의 기가 막힌 눈물 연기에 홀려 상황에 끌려가던 지은호도 아차하며 의심을 시작했죠. 차라리 간이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은호는 그날 쌍둥이 남매의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은 터였습니다. 이지혁의 충고를 새겨들은 지은호는 깊은 심사숙고 끝에 고성희에게 한 통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송해요, 이사장님. 간이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은호에게 거절의 답을 들은 고성희는 분에 날뛰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다 잡은 토끼였는데 도대체 지은호가 왜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건지. 고성희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변에서 고춧가루를 뿌린 것일 거야. 지은호가 아니면 내 아들은 살릴 수가 없어. 지은호한테서 간을 이식받아야만 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말이야. 고성희는 지은호의 문자에 곧장 답장을 했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엄마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으로 찾아갈게. 지은호는 고성희가 찾아오겠다는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죠.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 문자로 남긴 거였는데. 하지만 지은호는 미안한 마음에 집 앞에 찾아온 고성희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엄마, 나 잠깐 집 앞에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좀 만나고 올게. 지금 이 시간에? 집 앞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이야? 내가 말했던 이사장님 있잖아.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 금방 들어올 거야, 엄마. 지은호가 말하는 이사장님이 실은 친모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순이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 있길래 애를 이 시간에 불러내는 걸까? 신경이 쓰인 정순이는 지은호를 몰래 따라 나가 고성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친모를 찾았으면 행복해해야지. 속상해하는 지은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 앞선 것이죠. 하지만 고성희 앞에선 지은호는 죄송하다는 말만 내뱉으며 고성희의 차를 타고 사라졌고 정순이는 돌아오지 않는 지은호를 기다리며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길래 친모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분명히 그 여자는 널 버렸는데. 내가 수십 번이고 확인했어. 고아원에 널 버리고 간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정순이는 지쳐 보이는 지은호에게 차마 친모에 대해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은호가 나한테 말해줄 거야.
나는 내 딸 믿어. 한편 고성희의 차에 탄 지은호는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필사적인 연기를 시작했죠. 은호야, 내가 너무 미안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너도 어떻게 찾은 소중한 내 딸인데.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가 너무 싫다. 나 돈이고 갤러리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소중한 건 내가 낳은 쌍둥이들 뿐이야. 은호야, 너 혹시 내가 널 간이식 때문에 찾았다고 의심하는 거니? 그건 정말 오해야. 내가 딸 자식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설마 아들 살릴 간이 필요해서 너를 찾았겠니? 나 정말 다 필요 없어. 나 너희 남매 우리 쌍둥이들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내가 다 버릴게 은호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 쌍둥이 오빠 지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야. 가능만 하다면 내 오장육부 전부를 떼서라도 살리고 싶어. 은호니가 아팠더라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은호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순 없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무나도 억울해 보이는 고성희의 모습에 지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이사장님. 그럼 저한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더 주세요. 지은호는 더 이상 단호하게 간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고성희는 다시 한번 지은호를 만나기 위해 회사로 찾아왔고, 그곳에서 이지혁은 지은호의 친모라는 고성희의 얼굴을 확인하고 만 것이었죠. 이지혁은 지은호가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공여자에 적합하며 고민하는 지은호를 설득하기 위해 고성희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지은호, 넌 내가 지킨다. 씩씩해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너무나 여려. 자기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늘 손해만 보고 사는 지은호.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재야, 나 뭐 하나 물어보자. 너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 새어머니가 데리고 오신. 걔 혹시 어디 아프니? 당장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이지혁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물었지만 박성재는 펄쩍 뛰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 달에도 집에 왔었는데 걔가 아프다니?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지혁이 네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을 리도 없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성재야, 아무래도 은호가 네 동생인 것 같다. 네 남동생이랑 쌍둥이였대. 지은호가. 너무나도 놀란 박성재는 급하게 이지혁은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내 동생이라니? 새어머니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런 소리를 전혀 들은 적도 없어. 아버지도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네 새어머니가 말하기를 지은호를 어릴 적에 사고로 잃어버렸다나 봐. 남편한테는 아예 쌍둥이였다는 소리도 안 한 것 같고. 죽은 줄 알았다는데 너무 이상해. 우연히도 손님으로 나타나서 지은호의 친모라는 게 우연히 밝혀지게 되었어. 그리고 우연히도 지은호의 간이 필요한 상태고 말이야. 성재야, 네가 보기엔 이게 정말 우연 같니? 네 새어머니 무서운 사람이잖아. 지은호는 반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식해줄 기세야. 오늘 네 새어머니가 간이식해달라고 쌍둥이가 죽어간다며 찾아왔고. 너도 아버지도 아무도 몰랐어? 남동생이 아프다는 걸? 그 재벌가에서 설마 간이식해줄 공여자 하나를 못 찾았을까? 난 도대체 네 새어머니가 왜 집안에 숨기면서까지 지은호한테서 간을 이식받으려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 박성재는 그제야 완벽한 가면을 써온 고성희의 실체에 대해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집안에 그걸 숨긴 이유 알 것 같아. 아마 그 아이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겠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 최근에 내가 승진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셨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소름이 끼친다. 나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들었거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신 이유. 여자가 아니라 모성 때문이라고 하셨었어. 첫 만남이 아픈 아들을 안고 발을 동동 구르던 새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었는데. 아버지를 수십 년이나 속여오셨다니. 지혁이 넌 지은호한테 이 사실 알려줘. 아버지한테 알리면 간이식을 굳이 은호가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새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이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남동생이야. 지혁아, 은호 잘 부탁한다. 은호가 내 동생일 줄이야. 너만 믿을게, 지혁아.
박성재는 이지혁과 헤어진 후 고성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도 알릴 수 없었기에 조심스러웠죠. 고성희의 차에 GPS를 붙여 우선 동선을 파악할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남동생을 어디에 숨겨둔 것인지. 한우진 어디 있는 거야 대체. 그런데 고성희의 차를 기웃거리던 박성재는 의외의 인물에게 이를 딱 걸려버리고 마는데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지환이구나 깜짝 놀랐네. 지금 차에 GPS 붙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 지환아 이건 비밀로 해주라. 내가 아무도 모르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래. 아니 형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벌써 차에 GPS 설치해둔 상태예요. 이거 보세요. 동선이 벌써 다 뜨죠? 그런데 저희는 영라랑 맛있는 것도 먹고 땡땡이 좀 치느라 해놓은 건데. 실은 지금 영라가 이사장님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바람피는 게 아니냐면서요. 양평별장에 동선이 막 찍혀 있고 그래서 뒤를 밟자고 해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팠었는데. 형님은 무슨 일이신데요? 저한테도 말 못하시는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양평별장이라고? 어머니가 거기에 가신 적이 있어? 지환아 그럼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결국 고성희의 뒤를 밟은 두 사람. 박성재는 한우진을 만나 고성희의 계획을 전부 말하게 되죠. 우진아 형이 꼭 살려줄게. 간이식은 은호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겠니? 새어머니가 은호를 버렸다가 간을 이식받으시려고 찾아가신 것 같아. 엄마한테 버려진 것도 슬픈데. 간이식 받으려고 자길 찾아왔다는 걸 알면 은호 걔가 얼마나 슬프겠니? 은호 정말 착한 애야 걔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지은호 걔가 내 쌍둥이라고요? 엄마가 구했다던 기증자가 내 쌍둥이였어요? 성재형 저 죽으면 죽었지 은호한테 간 못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필요에 의해 은호는 버리고 나는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키운 거라니. 어떻게 그게 엄마예요. 무너지는 한우진의 어깨를 박성재가 꼭 감싸 안았습니다. 형 더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가요 여기에 더 있을 생각 없어요. 한순간에 한우진은 사라지고 말았고 고성희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얘가 대체 연락도 안 받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내가 지은호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간이식 직전인데. 왜 대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사라진 줄 알았던 한우진은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성재랑 우진이 너희가 어떻게 같이 들어오는 거냐? 우진이 너는 미국 학교에 간 게 아니었어? 저 사실 그동안 양평별장에 있었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속여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절대 집에는 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간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찾아놨다던 그 공여자가 버려졌던 제 쌍둥이였다네요. 아저씨 제가 숨기고 있던 엄마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요, 저 20년 전 그날에 안 아팠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꼭 감고 있으라고요. 그날 아저씨가 내려주신 병원에서 떠나시는 거 보고 그대로 엄마랑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저씨 저희 엄마한테 속으신 거예요.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아끼는 여자여서 결혼하신 거죠? 어렸지만 아무것도 몰랐다고 거짓말한 게 죄가 없지는 않아요. 이제야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아저씨 아들로는 살 수 없어요.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대요. 저는 그 애를 찾아가 보려고요. 우진아 기다리거라. 이 녀석 아버지한테 아저씨라니. 이 아버지 섭섭하구나. 박진석은 끝내 알고 싶지 않았던 고성희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큰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우진과 끝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아 누가 뭐래도 너도 내 아들이다. 애비가 되어서 너 아픈 걸 몰랐다니 애비 자격도 없구나. 걱정하지 마. 네 쌍둥이 동생간이 아니어도 네가 앞으로 아플 일은 없을 거야. 당장 우진이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 조치하도록 해. 성재 너는 우진이 데리고 집으로 가거라. 네 어머니 아니 고성의 그 여자는 내가 해결하마. 박진석은 눈을 감고 고성희가 20년이 넘도록 해온 연극을 떠올렸습니다. 전부 다 당신의 연극이었던 걸까? 진심은 하나도 없었어. 박진석은 박성재를 대동하고 정순이가 한다던 고깃집을 찾았는데요. 정순이는 가게를 찾아온 박진석을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식사를 주문한 박진석은 박성재와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가 개발한 특급 갈비였죠. 지강호는 박성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나 아는 사람인데 어디 재벌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대체 왜 왔대? 누나 소개로 왔나? 엄마 저 사람들 누나 손님이에요.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 황급히 다가가 박진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지 우리 은호 아시는 분들이세요? 여기까지 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식사비는 괜찮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은호 그 아이를 입양했다던 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셨나 보구나 다행이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야기했죠. 은호 정말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요. 다 부모님이 잘 키우신 덕분일 거예요. 성재야 너는 나가 있거라. 나는 마저 이야기하고 가마. 박진석은 식사를 마친 뒤 정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식사 참 맛있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실은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과라뇨? 은호 손님이신데 이리 와주셔서 감사한걸요. 제 아내가 지은호 씨의 친모 고성희입니다. 뭐라고요? 정순이는 박진석의 정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성희에 재혼했다던 남편이 대체 여기까지 왜 온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반가울 리는 없었는데요. 고성희가 이곳에 찾아왔다 해도 마찬가지였죠. 제 아내가 염치 없게도 은호를 찾아가 간이식을 부탁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20년이나 키운 아들놈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 애비입니다. 그 사람이 은호를 찾아가 그런 부탁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됐던 거였는데 모두 다 제 불찰입니다. 오늘 찾아온 건 사죄도 드리고 은호 그 아이에게 간이식을 거절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결혼하게 된 이유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성희 그 여자가 정말 은호를 찾은 게 우연이었는지 간 때문이었는지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회장님한테 알리는 방법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은호한테 간을 달라고 하다니. 그래도 그 여자가 정말 은호 친모가 맞다면 은호가 거절했다고 해서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겠지요. 은호한테 확실하게 거절하라고 할게요. 박진석과 대화를 나눈 정순이는 그날 밤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는 그날 밤도 간이식에 대한 고민으로 낯빛이 어두웠죠. 은호야 나 사실 집 앞에서 네가 친어머니를 만나는 걸 봤어.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친모였던 거지. 엄마 다 알고 계셨어요? 미안해요. 엄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서운하셨죠. 아니야 내가 우연히 문자를 봤어. 너 그 여자가 간이식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해줄 생각이니? 이 엄마는 무조건 반대다.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한 여자가 다른 공여자를 못 구한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가 않아. 정말 네 친모가 간이식 때문에 널 찾은 게 아니었다면 네가 거절한다고 해도 너를 원망하지는 못할 거야. 너도 그 점이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엄마 제 친어머니가 정말 간 때문에 찾아온 거라도 해도 내가 거절하면 정말 제 쌍둥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제 쌍둥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오늘 그 여자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었어. 네가 아니어도 간이식 해줄 공여자를 구할 수가 있으니 걱정 말라더라. 너한테 사과를 하러 왔더구나. 엄마는 네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 일단 친어머니한테 간은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정말 쌍둥이가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때 가서 번복해도 되잖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친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해보자는 거야. 지은호는 정순이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다면 거절할게요. 사실 저도 친엄마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아무 의심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고요. 지은호는 그렇게 고성희를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만 간이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은호의 대답을 들은 고성희는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왜 못하겠다는 거야? 네가 안 주면 네 쌍둥이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너 그렇게 이기적인 아이였니? 이럴 거면 찾지를 말 걸 그랬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를 들였는데.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낸 고성희의 실체에 지은호는 경악하고 말았죠.
가자 병원에 가자고. 네가 감히 어디서 거부를 해? 넌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네 건강한 몸뚱아리 그거 다 내가 물려준 거야. 네 오빠 대신 네가 아팠어야 하는 건데. 강제로 고성이가 지은호를 차에 태우려던 그 순간 쏜살같이 정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야. 어디서 내 딸한테 손을 대. 내 귀한 딸한테. 어디서 내 딸 간을 넘봐. 네가 그러고도 은호 친엄마야? 딸 자식 필요 없다고 버릴 땐 언제고. 아들 살릴 간이 필요해지니 이제야 찾아왔어. 내 딸 간 절대 못 줘. 썩 꺼져. 이 못된 년. 정순이는 고성이를 밀치고 지은호를 구해냈습니다. 끔찍한 친엄마의 모습에 지은호는 눈물을 삼켜냈죠. 내 딸 울지 마. 저런 여자 때문에 흘릴 눈물도 아까워. 가자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귀한 딸이야.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딸 지은호. 정순이는 지은호를 귀하게 품에 안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리고 고성이가 벌인 만행은 금방 박진석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박성재도 이지혁도 은호가 오늘 겪은 끔찍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고성의 당신이 좋은 여자이기를 바랬는데 당신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박진석은 두 번째 결혼 또한 실패였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거라 믿었는데 고성이는 지은호와 한바탕 한 것을 티도 내지 않은 채 또다시 우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야 갤러리 갔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죠. 나한테 할 말 없어. 당신 딸 말이야. 당신 딸이라니? 누가 들으면 나 혼자 낳은 딸인 줄 알겠어요. 영라 결혼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당신 딸 지은호. 태어난 척하던 고성희의 가면은 그제서야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는 내 딸 이야기 못했어요. 사실 난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 최근에 찾게 됐는데 당신이 싫어할까봐. 그게 다야? 당신이 일부러 버린 딸 간 달라고 찾아간 이야기는 왜 안 해? 우진이 그 녀석한테 다 들었어. 20년 전 그날부터 당신한테는 진실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 모정 하나 보고 당신을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식까지 버리고 남은 자식으로는 연극을 하는 여자일 줄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영란의 딸도 만날 생각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를 엄마로 둘 수 없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고성이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들을 속이는 것이 밥 먹듯 쉬웠던 고성이. 자신이 속을 줄을 몰랐었죠. 거지 같아 정말. 또 이렇게 겨울 길바닥에 내쫓기게 되었네. 이게 싫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건데 말이야. 결국 또 제자리야. 20년 전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고성희에게 진실은 이것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은호의 통쾌한 복수를 기다려보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